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면서 정말 요즘 그 한여름의 폭염이 심각한데 그 폭염만큼이나 그 전당대회 경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. 원래 대선 패배하고 지지율이 그 10%대까지 폭락하는 이런 그 대위기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대반전의 계기가 돼야 된다. 이번 전당대회가 뜨겁게 그 경쟁하면서 국민적인 흥행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 통해서 당의 올바른 진로나 노선도 정립하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시 한번 이게 그 야당으로서 제대로 이게 싸우는, 투쟁하는 야당으로 그 다시 국민의힘이 되살아나는 이런 데 그 계기가 돼야 됩니다.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이게 시간이 좀 돼 있지만 출마 선언을 하거나 뭐 당연히 뭐 사실상의 공식 선언 안 해도 여러 가지로 그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분은 이제 그 7명으로 보이는데, 이번 동영상에서는 각 캠프에 그 누가 돕고 있나 이런 데 그 종합적인 한번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 그 김문수, 장동혁, 그 다음에 안철수, 조경태, 그 다음에 그 주진우, 그리고 이제 그 양향자, 그 다음에 안산의 장승민, 이런 식으로 7명이 출마 선언했습니다. 그 중에 그 장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그 어차피 안산에 그 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. 양문석이가 이제 고등법원에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또 공직선거법에 벌금 150 이중으로 그 당선 무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내년에 그게 있을 거예요. 아마. 왜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은 3개월 내에 끝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인지도나 몸값도 좀 올리고 여러 이제 또 목적이 있겠죠.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장승민 의원, 양향자 의원은 좀 이게 그 세가 약한 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당선 가능성은 좀 멀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5명이 남는데 이 중에 이제 그 4명이 결선 가거든요. 4명이 경선합니다. 그리고 이게 그 과반이 없으면요, 또 2명이 결선 투표까지 합니다. 2명이.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이합집산 합종연행, 서로 나중에 뭐 단일화나 합종연행이 될 가능성이 결선 투표까지 가면 상당히 많다. 그 부분은 이게 따로 한번 나중에 그 누구하고 그 단일화가 될 수 있냐, 그건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아마 가장 이게 빠른 단일화는 안철수하고 이제 조경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. 둘 다 이제 그 독자적으로는 힘들고,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을 찬성한 이런 이제 그 공통점이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될 조경태하고 가능성이 많다. 그러면 이게 그 누가 이길까? 조경태가 이제 그 한동훈 계는 맞죠. 그러나 이게 그 한동훈 계라고 해서 전부 그 한동훈 지지하는 당원이 다 조경태로 100% 간다. 이거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.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름값이나 지명도 모든 걸 보면 우리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유리하다. 저는 그래 봅니다. 어떤 방식으로 뭐 국민 100%를 하자고 하니 그래도 이게 안철수가 이기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이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안철수하고 조경태가 단일화 돼버렸다. 그러면 이게 그 4강은 자연스럽게 김문수, 장동혁,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단일화 됐다면,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도 그것도 이제 그 초선이지만 또 최근에 그 투쟁력은 상당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4강이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을까. 거기에 이제 결선 투표가 가면 또 이게 또 합종연행이 또 되는데, 그거는 이제 그 장동혁과 주진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. 이건 따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, 그러면 이게 그 누가 각 돕고 있느냐, 요걸 말씀드리면, 지금 현재 그 현역들은 이제 그 대부분 장동혁 쪽입니다. 한동훈계 빼고는. 그러니까 한동훈계는 조경태나 안철수 단일 후보로 갈 겁니다. 한동훈계는 이제 그 장동혁을 제일 미워하고 김문수 후보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김문수를 뭐 띄우거나 좋아하지는 않아요. 다만 장동혁이는 아예 뭐 배신자라고 자기들은 보니까 옛날에 친한 게 있다가 가니까 더 뼈 아픈 거죠. 하여튼 그
그 외에 이제 그 현역들은요, 대부분 이게 그 장동혁을 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럼 왜 그러냐면, 대선 때 그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해야 된다. 이게 64명 중에 60명이었어요. 한덕수하고 김문수에게 단일화해야 된다. 이렇게 주장한 게 60명이 넘었어요. 그때 의총할 때 마지막에. 근데요, 그분들이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어겼다. 이렇게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아, 정말 이게 그렇게 단일하겠다고 여러 번 그렇게 몇십 번 하더니 갑자기 단일 안 하네? 그게 그 실망한 분들이 대거 전부 그 장동혁 쪽으로 온 게 아닌가.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갔던 45명 제명해라. 이 45명도 대부분 이게 장동혁 쪽이 아닌가. 그는 왜 그러냐면 장동혁 의원이 선명하게 그 윤석열 지켜야 된다. 탄핵도 이게 세이브 코리아 집회부터 가장 반대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배신자는 도리내린 내부총재 가장 선명하게 그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한 60명 가까운 현역들은 대부분 장동혁 쪽이 많다.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. 그러니까 그때 일부에서는 야, 장동혁 뒤에 쌍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데요. 아니, 쌍권이 뭐 죄인입니까? 쌍권에 대해서 그 비판 여론이 많다 보니까 아니, 쌍권이 그러면 뭐 김문수 밀거나 그러면 그 주진우 밀거나 이래야 됩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객관적으로 많은 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.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냥 장동혁 민다 해서 이게 뭐 장동혁한테 흥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많은 사람이 밀어주면 전당대회에 도움되는 거죠. 따라서 이게 뭐 쌍권이 비판받으니까 야, 장동혁 뒤에 쌍권이 있다. 그게 장동혁이 안 돼. 이거는 논리가 안 맞다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장동혁 의원이 뭐 쌍권한테 휘둘려가지고 뭐 수렴청들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게 인물이 아니거든요. 그냥 쌍권이 지지해주면 고마운 거, 누구든 지지해주면 고마운 거예요. 그러고 장동혁은 자기 본인 소신 원칙에 따라 모든 에게 일처리를 하니까 뭐 저는 그거는 이게 흥결이 안 된다 보고요. 뭐 쌍권, 제가 보기에 쌍권도 장동혁 지지할 수는 있다. 그러나 그게 흥결 사유는 아니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하여튼 그 대다수 주류 측의 의원은 장동혁, 그 다음에 그 한동계 비주류는 안철수와 조경태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원외에서도 이게 장동혁 미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배지가 아닌 원외에서도. 여러데 그 사람들이 벌써 이게 저한테 뭐 나 대구 책임자다. 대구의 그 건물급 최고위직 시장 다음에 최고위직 하신 분이 나는 그 장동혁 미는 대구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또 부산에서 하는 분도 있고 특히 충청권에 많죠. 정치적 고향이니까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다.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그 장동혁은 유튜브 쪽에서 우리 우파 유튜브 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여론조사 뭐 송국권의 혼술이나 또는 이제 그 이병준 TV 그 여러 데 유튜브 여론조사 많잖아요. 뭐 최진영도 하고 강신업도 하고 뭐 여러 군데 하잖아요. 이런 거 해보면 거의 한 60, 70% 압도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쪽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. 왜? 선명하게 싸우니까. 한동훈 쪽하고도 그렇고 이재명하고도. 조금 이게 김문수 후보가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 선명성이 좀 떨어지니까 장동혁 쪽으로 유튜브 우리 정통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쪽은 누가 돕고 있나?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대선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.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역시 뭐니 해도 그 김재원 옛날에 비서실장 최고위원 전문이잖아요. 이분이 아직도 적극 돕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실무진은 옛날 경기도부터 오랜 인연이 있는 뭐 박종훈. 이분은 이제 옛날에 박종철 사건의 그 운동권인데 상당히 그 김문수 장관 갈 때 보좌관으로 갈 정도로 상당히 그 내부의 실세입니다. 이런 분들이나 그리고 옛날 경기도 지사할 때부터 오랜 측근들 있잖아요. 뭐 차명진은 그 유튜브에서 돕고 있지만 직접 캠프는 잘 안 오지만 이런 데 그 분들이 그대로 주축을 이루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현역 중에 제가 볼 때 그 심정적으로는요, 나경원 의원은 심정적으로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그
나경원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나 이쪽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모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정동혁 쪽으로 가면 또 이게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, 원래 또 이게 두 분이 친분이 있어요.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친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쪽에 현역 의원들은 많지 않지만, 그러게 나경원 의원이 심정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조원진 의원, 이쪽이 크죠. 조원진 의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, 방송도 많이 하고, 조원진 의원이 누구보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 밀고 있다. 현재 전한길 강사는 지금 윤리위에 제명 징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참 이게 안타까운데, 아마 전한길에는 계속 김문수와 장동혁 사이에서 좀 평가를 해보는 누가 저있든지 요즘 이게 약간 장동혁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, 하여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하여튼 김문수 후보를 미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.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은 아직까지는 독자로 출마를 했지만, 나중에 장동혁 의원과 연대를 할지, 그러면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또 커지거든요. 김문수 지금 1위니까 나중에 결선 투표 아니면 더 빨리라도 또 합중 연행 단일화 될 가능성도 있다. 이런데 분석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면 세대 교체를 하자. 장동혁, 주진우로 세대 교체를 하자. 이런데 분석도 있습니다. 하여튼 지금 전당대회 보면요, 각 캠프마다 그게 분주합니다. 저는 항상 제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,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장동혁 의원을 저희 서정TV에서 모시고 저하고 이제 직접 대담을 수요일 날 장동혁 의원과 하고요. 목요일 날은 이제 또 김문수 후보 하고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우파 유튜버들 있잖아요. 여러 많은 사람이 있죠. 같이 김문수 후보와 또 미팅 모임도 합니다. 하여튼 조경태나 안철수 이런 데 배신자들은 심판해야 된다. 나머지 김문수, 장동혁, 주진우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누굴 비토하고 누굴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고, 다만 이제 당신과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걸 이렇게 보고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다. 지금은 엄중 중립이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